자, 그래서 그 중에 이 건강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음식을 만약에 육식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오래 살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가 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음식, 곧 곡식과 견과와 과일과 야채를 포함하는 완전한 채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육식이라는 것입니다. 생선, 다음에 해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개라든지 뭐 가지라든지 멍게, 해삼, 낙지 다 포함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계란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계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자연 방생한 좋은 환경에서 기른 닭에서 나온 계란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그 이유는요,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연애신에 보면 계란에는 독을 제거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빈약한 사람은 계란에다가 포도즙을 타가지고 젖어서 먹으면 원기를 회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채식의 삶을 살게 되면요, 원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계란에 포도즙을 타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음에 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은 우유와 우유의 유제품들, 그러니까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환자이면 이건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생애에 가장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여러분이 자유롭고 약 먹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병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 이 완전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어저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하고 말았는데, 채식이라 할지라도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독버섯은 먹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은 겨울이라서 다 문 닫아 버렸는데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안내인이 딱 달라붙어서 이제 쫙 설명해줘요. 그 설명해 주는데 보면 장희빈 풀이 있어요. 장희빈 풀. 장희빈인가 옛날에 그 왕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곡물 먹고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 장희빈 맞죠? 장희빈 풀이 있어. 이게 뭐냐니까 풀이요 이래 무섭기는 무서워. 장희빈 풀을 보니까요 이렇게 쭉 풀이 났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요 얼룩덜룩해. 그래서 왜 장희빈 풀이냐 물으니까 옛날에 이 독약을 만들 때 장희빈 이 풀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달여가지고 줬다는 것입니다. 이 달여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그처럼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커피를 금하라. 커피는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이유가 뭐냐면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는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럴 때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사라지고 각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각성제로 사실 커피를 먹고, 또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이제 졸리는 것을 피하고 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은 커피는요 각성시키는 이 다음에 더 반작용으로 우리를 다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먹으면요 두통, 심한 두통, 불면증, 그리고 이 암까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물이라고 하는 권면을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커피는 신체와 정신과 도덕적 능력에 해롭고 파괴적이다. 단순히 이게 커피가 신체 건강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와 정신과 다음에 도덕적 능력, 그래서 이걸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은 단순히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정신과 영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커피는 우리 맥박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이뇨작용을 펴기 때문에 몸에 수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칼슘의 흡수를 또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이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해봐서 발견한 것들이고요. 계시에 의한 말씀에는 간단합니다. 커피는 자극적이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한 우리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도덕적 영역에 해롭고 파괴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음식물에 대한 권면을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왜 이런 것은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영적인 기능, 도덕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설탕이거든요. 설탕도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받은 빛에 의하면 설탕은 고기보다도 더 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게 뭐라고? 설탕이에요. 근데 사람이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설탕을 먹으면 그 즉시로 우리 뇌에서요, 혀를 통해서 맛이 딱 전달되잖아요. 뇌에서요 바로 도파민, 다음에 세로토닌 확 분비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설탕을 먹으면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탕은요 굉장히 강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설탕은 여러분 노름하죠, 도박하죠. 왜 노름하고 도박할까?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노름 도박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중독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뇌에서요 우리에게 쾌감을 일으키는 쾌감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설탕을 먹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이와 같이 이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뇌 그 부위에서 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설탕이 우리 신체와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설탕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피의 점도를 높입니다. 피의 점도를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러면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면 잘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이 피 속에서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산물이 뭘 하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세포를 산화시키는 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형당화산물은 예를 들면 우리 세포에 이 체형당화산물이 많이 생기면, 물론 우리 몸에서는 체형당화산물을 처리하는 물질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처리할 물질보다 체형당화산물이 더 많아져 버리면 처리를 못하죠. 처리를 못한 이 체형당화산물이 세포의 세포막과 다음에 세포핵을 산화,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더 심화되면 각종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고, 더 나아가면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구면 328페이지 보면, 나에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보다 더욱 해롭다. 그리고 또 이 설탕은 위장에 들어가면 발효의 원인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과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매실 액기스를 만들 때 매실을 한 다음에 뭘 집어넣죠? 설탕 넣죠. 설탕 넣는 이유가 설탕이 발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효가 좋은 발효가 있고 나쁜 발효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발효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은 소화 흡수를 돕기 때문에 좋지만, 발효도요, 이것도 설명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발효가 있고요, 나쁜 발효가 있습니다. 좋은 발효는 우리에게 소화 과정을 줄여주고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맛이 잘 익은 김치. 김치도 발효됩니다. 다음에 또 된장, 다 발효식품이죠. 그러니까 사실 콩은 단백질인데 입자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콩 음식을 먹으면 이 먹는 만큼 단백질 우리 몸에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 입자는 크기 때문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소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을요 입에서 깨트리고, 다음에 소화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분해시켜 잘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자가 크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소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백질을 발효를 하게 되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또 이런 게 좋다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우리 위 속에서 이 나쁜 발효가 되면요,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부패로 갑니다. 부패.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된장도요, 여러분 좋은 된장이 있고 나쁜 된장이 있습니다. 좋은 된장은 좋은 발효 상태로 된 것이 좋은 된장이고, 나쁜 된장은 나쁜 발효 상태에서 된 것이 나쁜 된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타트 이와 같은 천연 치료센터에서는요, 김치도 먹지 말라, 또 뭐 김치는 겉절이만 해서 주고, 다음에 된장도 쓰지 않고 간장도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발효할 때 나쁜 곰팡이,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알매주를 떼어가지고 이 해로운 곰팡이가 아닌 우리 몸에 유익한 발효를 일으킨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다음에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도 잘 숙성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이 원래 재료에 없는 영양분도 생기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김치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발효가 잘 못 되면 이상한 냄새 나죠. 그런 건 드시면 안 돼. 그건 뭐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 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음식이 부패됩니다. 또 하나는 잘 숙성된 것을 할지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원리를 아셔야 돼.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뭐가 되죠? 신김치가 됩니다. 이 신김치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좋은 발효를 지나가지고 이제 뭐가 되면 식초 된 거예요. 식초. 식초가 된 것은 강한 산성이 돼요. 이 식초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pH 농도, 산성과 알칼리성의 그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점막에 영향을 미쳐서 위염, 위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강한 산성이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잖아요. 위에 들어가면 이 음식물 전체를요 부패시킵니다. 부패. 발효시킨다 했는데 이 발효가 한마디로 부패로 들어간다. 나쁜 발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발효되면, 이 부패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독성 물질이 생겨. 그래서 이런 신김치 먹으면요 가스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패되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여러분, 그래서 환자들은 신김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묵은지라고 하는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묵은지가 맛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요 두부에다가 묵은지 딱 주잖아요. 엄청 맛있죠. 예, 뭐 여러분이 가끔 한 번씩 먹는 거야.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지만, 또 뭐 질병이 없다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그러나 저는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설탕, 다음에 식초 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제를 또 마칠 수 있으니까. 자, 발효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음식도 사실 몸에 들어오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발효거든요. 근데 그 발효는 몸에 나쁜 발효가 아니라 좋은 발효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그 발효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발효를 통해 가지고요 유균에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충 이 정도만 아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오래 꼭꼭 씹어 먹어라. 음식에 우리 몸이 주는 유익성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꼭꼭 씹어 먹는 양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씹지 않고 넘어갔을 때는요 우리 몸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이것이 소화가 안 되면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화가 참 중요한데요, 자,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 음식이 잘 소화되었다, 그래가지고 흡수되었다, 이거는요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고 우리 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될 경우에
단순히 흡수도 안 되죠. 이럴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는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돼. 이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패에 의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독성 물질. 소화가 안 되면 부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성 물질이 나와서 이 독성 물질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세포 손상이 곧 뭐예요? 염증이요,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오히려 음식이 잘하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지만 음식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된다 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은 오래 꼭꼭 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주면 좋은 일이 뭐냐면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죠. 잘게 부숴주면 소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음식은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꼭꼭 씹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될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음식물은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탄수화물이 우리 먹는 음식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자체가 뭐냐면 당입니다. 당이 곧 우리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 음식의 75%는 탄수화물이야.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입에 침이 바로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소화자라는 것입니다. 아밀라제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밀라제인데 우리 입 속에서 오래오래 씹어야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고 잘게 쪼개진 사이에 침이 들어가지고 그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킨 다음에 넘기면 흡수가 잘 되겠죠. 이럴 때 이 음식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일, 곡식이라든가 야채를 잘 씹지 않고 넘기게 되면 위에 점막에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위염을 일으키고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위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안 나와. 위를 지나서 12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췌장에서 그 당시까지 소화시키지 못한 탄수화물과 또 더 잘게 탄수화물을 쪼개기 위하여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잘 안 씹으면요 췌장이 엄청 고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꼭꼭 오래 씹으면요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침 속에 꼭꼭 씹으면 침이 이제 음식물과 이제 섞일 거 아닙니까? 이 침 속에 뭐 들어있느냐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독소, 다음에 발암물질, 이것을 해독시키는 물질이 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꼭꼭 잘 씹어주면 이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독소들도 입에서 이미 해독시켜 준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꼭 씹으면요, 우리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발달합니다. 그래서요, 신경세포가 막 증가해요. 이제 사진을 보면, 내 찍은 거 보면 점으로 이렇게 해마의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씹어주면요, 치매가 안 걸리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을 해보니까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쥐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지능. 여러분 잘 씹어주면 뭐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그리고 실험한 결과 이 쥐가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 어미가 잘 씹어준 쥐는요, 새끼도 지능이 높아. 참 재밌죠? 또 한 가지는 정서와 관계 있어요. 정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노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이제 치매인데, 치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무엇일까? 실험을 했어요. 치매에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1. 나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치매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교육 수준. 이게 쭉 했는데요, 가장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어금니였어. 어금니가 없는 사람이 치매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치매는 얼마나 우리가 음식을 잘 씹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해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서인데요,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많이 씹으면 스트레스 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참 재밌죠? 자, 연도하고요. 다음에 이제 식사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 치료봉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의 활력을 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책을 보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시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피가 몰리잖아, 머리로. 그러면 당장 소화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식사할 때는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돼야 여러분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화시키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한단 말입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음식이 들어오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소화시키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의 장은요, 소화시킨 다음에 쉬어줘야 돼. 그런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까지 쉬지를 못해. 두 번째, 몸의 활력,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요, 살이 안 찝니다. 왜냐하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그 소화시키는데 막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요, 마른 사람이 이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좀 살쪄 보려고 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른 사람이 그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더 살이 안 쪄. 그만큼 소화시키는 데는 활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지. 좀 여러분이 많이 먹었다 싶으면 갑자기 노곤해지죠. 그 이유는 모든 피가요 위에 다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서 피가 부족하니까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식은 절대 하지 말고, 특별히 환자일 경우에는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몇십 년 경험적인 자료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 500이라면 들어온 음식이 800이 들어왔다. 그러면 300의 잉여의 음식물, 이거는 다 뭐냐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해야 될 쓰레기로 인식해. 쓰레기로 인식해.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나고 부패하죠. 부패. 이게 우리 몸에 독이 돼. 이 독이 오히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왜 과식을 하는가, 저 자신도 이제 관찰해보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보니까 과식하는 이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욕망이더라고요. 식욕은요 얼마나 강력한 욕망인지요,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통제하지 아니하면요 통제가 안 될 만큼 강력한 것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시험받은 것은 식욕에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시험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의 그 황실이 엄청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황실에서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저녁마다 만찬을 하는데 음식을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음식 먹기 위해서요 자기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했어. 토하고 또 먹었어. 야, 이건요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요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쥐를 실험했는데 일반적인 쥐가 먹는 평균 음식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쥐를요 40%를 딱 빼버리고 60%만 딱 줬어요. 이제 실험하는 집단 했더니 60%만 먹은 쥐가요 물론 살은 안 찌죠. 날씬하죠. 그런데 활동력이 정상적인 식사하는 사람 쥐보다도 더 활동력이 좋고, 다음에 털에 윤기가 나고 더 수명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우리 교우님이고 제 친구인 장로님과 최근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 딸 결혼식에 부주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장로님 그 청송에서 사과 농사 짓는데 왜 그렇게 부주를 많이 했냐고 제가 전화를 했어. 했는데 뭐 꼭 오고 싶었는데 어떤 간에 뭐 사진에서 못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주로 이야기가 다 교회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 교회에 이 94세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94세 장로님은요 늘 하는 말이 야 나도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늘. 왜냐하면 내가 안 아프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한 번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대. 아프니까 나서 방문 가잖아요. 이 사람은 94세인데요 뭘 하냐면 정상적인 농사를 다 지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때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벽돌을 쌓는 조적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분이 가셨어. 하루 종일 그 이틀인가 다 했대. 근데 여러분 제가 일을 시켜보면요 건축하면서 조직공사, 조직공 하루 일당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94세 이분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루에 20밖에 안 하신 분, 20밖에 안 한대.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 그분의 모양이 이렇게 뭐 비쩍 마른다거나 이렇지 않냐고 물어봤어. 그렇지도 않대. 아주 사람이 아주 딱 적당하대. 그리고 이제 교회일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집 교회적으로 무슨 이제 행사하다 보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불편하대. 야, 이분의 건강의 비결은 이 시기에다가 날마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다가 줄이면요 현기증 나고 막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한대요. 이것이 우리 몸에 습관이 딱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기가 충분히 쉬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화가 우리의 활력을 많이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식사에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단순하게 먹읍시다. 단순하게. 한 번에 반찬은 3-4가지면 족합니다. 여러분 생각 이렇잖아요. 진수성찬. 막 반찬이 막 제 친구가 저 어디야 전라도 뭐 어디야 하여튼 그곳에 사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동창을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나왔는데 반찬이요 30가지 40가지 나왔대. 40가지가.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반찬이 많으면 반찬마다 영양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으면 더 우리 건강에 좋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먹으면 우리 위에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뷔페 식단을 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뷔페 식단을 가면 이것저것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의 위장에서 부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3-4가지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행사로 가끔씩 이제 뷔페 식당에 가게 되거든요. 무슨 호텔의 뷔페 식당. 결혼식 가더라도 요즘은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와. 그게 가세요. 저는 먹는 게 딱 몇 가지만 먹냐면요 5가지 이내만 딱 골라서 먹습니다. 내한테는 보통만 5만원, 4만원 이렇게 그 식대만. 근데 내가 먹는 게 뭐냐면 다 풀하고 3-4가지만 먹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찬을 좀 가짓수가 많아요. 그래서 줄이라 계속 했어요. 요즘 나오는 요즘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게 막 20가지 나오고 10가지 쭉 나오는 이런 요양원은요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환자를 과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위에 들어가면 맛은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부패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식사와 식사 사이의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좋습니다. 5시간 간격으로. 그럴 때 우리 모든 장기가 일하고 쉬고 그래서 위가 완전히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소화가 다 끝나면요 완전히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식사를 할 때요 우리 장기는 다 일합니다. 간에서 소화액을 내죠, 췌장에서 또 소화액을 내죠. 온통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요 다 뭘로 있냐면 소화를 위해서 다 있어. 소화 흡수를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먹고 한 2시간 만에 또 무슨 과자를 또 먹고 중간에 간식을 하게 되면요 위장뿐만 아니라 간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가 쉴 틈을 주지 않아. 그건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간식하지 말아야 되고
또 공복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시간과 시간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이식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로 하여금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요, 삼식보다 이식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은요, 새끼를 안 먹은 것 같아. 2끼 정도밖에 안 드신 것 같아. 자, 다음에 또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지 마라. 요즘 이제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하냐면 입에서 침이 안 오니까 밥을 찬물에 탁 말아가지고 확 마시잖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보세요. 위에 밥풀과 물이 둥둥 떠 있다고 해보십시오. 소화액이 나가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물은요, 식사 이후 소화가 다 되기까지 물 안 먹는 게 좋다.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물 마시라. 또 식사하기 전에도 30분 전까지만 물을 마시라. 왜냐하면 물이 들어와서 흡수되는데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 먹지 말라. 너무 뜨거운 음식만 확 먹다가 이게, 여러분 식도가요, 화상 입으면요, 세포 손상으로 식도염, 다음에 식도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차가운 음식도 안 좋은 게,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체온의 36.5도만큼 데펴줘야 돼. 데펴주면서 우리 몸의 활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물 마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가장 좋은 것은요, 따뜻한, 뜨겁지 않는, 너무 차지 않는 이런 것이 좋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 더 말씀드린다면,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과일과 야채의 그 성분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자, 과일만 먹고 야채를 먹을 때는 야채만 먹는데, 과일 가운데서도 나무과 과일이 있고 야채과 과일이 있습니다. 야채과 과일이 어떤 거예요? 토마토, 수박, 메론, 참외, 이런 것들, 딸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추, 이런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어. 다 같은 야채니까. 그러나 나무에 달린 과일, 사과, 배, 이런 것들은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과일만 주죠. 다음에 아침과 점심에는 항상 과일이 나오는데 야채과 과일과 야채가 나오죠. 그래서 함께 먹어도 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뭐라 했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데서 엄격하게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보통 손님 초청하면 많이 드십시오, 이 인사잖아요. 여기는 많이 드십시오가 인사가 아니야. 절제해서 드십시오. 이게 인사야. 또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좀 적게 드십시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